주변을 둘러보며 다들 앞서 달려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듯한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인생이 나만 비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그 불안감.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끝없는 질문들. 우리 모두 느껴본 적 있죠. 성공해야 한다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생이 경주가 아니라 수련의 과정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인생, 하이라이트를 보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 내 가치를 재단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평화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지혜가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 믿으신다면 혼돈 대신 성장을, 소음 대신 고요함을, 산만함 대신 의미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여정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가르침. 당신의 시간표를 길게 보세요. 인생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승진 소식을 알리고 새 집과 새 차를 자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잠식당하죠. 어쩌면 내가 뭔가를 놓친 건 아닐까, 이미 뒤처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조급함, 소리 없는 불안감은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환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해 전력 질주하라고 배웠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빨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은 아주 천천히, 거의 보이지 않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실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결승선 따위는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와도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으며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을 시한폭탄처럼 다루지 도구처럼 활용하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서두를 때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유일한 공간인 현재와 단절된다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강과 같고 사건들은 그 흐름이다. 당신은 강물보다 빨리 헤엄칠 수 없습니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우고 저항 없이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시간과 싸우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시간을 이해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매일의 작은 한 걸음이 소중한 전진이 되고 모든 실패는 좌절이 아닌 여정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시간표를 길게 잡으세요. 그러면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룻밤의 노력으로 기적을 바라지 않게 되고 느린 변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밤새 자라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이 자신의 목표를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뤄냅니다. 스토아의 길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닌 능동적인 인내를 요구합니다. 매일 꾸준히 해야 할 일을 하며 결과는 제 시간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힘든 과정을 건너뛰려고 애쓰는 모든 순간, 당신은 자신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 불확실함, 그리고 반복. 그것이야말로 인격이 단련되는 용광로입니다. 그러니 속도를 늦추세요. 경주를 멈추세요. 당신의 시간표는 늦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성장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위대함은 속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묵묵히 나아가는 조용한 힘, 즉 인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시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음을요. 두 번째 가르침, 목적을 갖고 걸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합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유별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입니다. 나는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말이죠. 그런 에너지를 갖고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망설임도 불확실함도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고요한 믿음.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서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불확실하게 느껴져도 의도를 갖고 움직이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거나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 즉 명료함을 중시했죠. 이것은 처음부터 모든 답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 한 걸음 앞이라도 나아갈 방향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인생을 걷는 것과 목적을 갖고 걷는 것의 차이는 속도가 아닙니다. 바로 각 걸음에 담긴 의도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 모든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 목표의 연장선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명료함과 의도적인 움직임은 길이 험난해질 때조차 당신을 이끄는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인생의 기로에 서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 갇혀 생각만 하고 망설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갖고 걷는다면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도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벽돌이 됩니다.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속삭일 겁니다. 나는 의미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추진력은 쌓여 작은 의도적 행동들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강력한 여정으로 성장할 겁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의도를 갖고 계속 걷는 것, 즉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일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생은 당신의 길에 수많은 방해물을 던져 놓을 겁니다. 하지만 목적을 갖고 걷는다면 그 방해물들은 당신을 막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고 더 명료하고 자신의 여정에 더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곳으로 향하는 사람처럼 걸으세요. 당신은 실제로 그러하니까요. 세 번째 가르침. 현실적인 것에 집중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수년을 무언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며 허비합니다. 소명, 계시, 혹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신호 같은 것들을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그런 신호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은 어느 날 아침 당신 귓가에 당신의 목적을 속삭여주지 않습니다. 목적은 당신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열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입니다. 목적은 기다려서 찾는 게 아닙니다. 매일 제자리를 지키고 설령 그 일이 작고 사소하게 느껴질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신비로운 열정을 찾아 헤매며 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것, 즉 오늘 자신의 인격을 단련하고
타인에게 봉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삶을 잘 사는 방법이 간단하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의무를 다하고 쾌락을 좇지 말고 끝없는 생각에 빠지지 말라. 그저 눈앞에 놓인 일을 탁월하게 해내라.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모든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안개가 걷히고 목적이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과 책임감을 통해 한 걸음씩 창조해 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는 가장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마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직접 손을 더럽히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준비는 기다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눈앞에 놓인 일을 꾸준히 해나갈 때 비로소 갖춰지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목적의식은 유용함에 뿌리를 둡니다.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거기서부터 성장은 시작됩니다. 칼 윤근 의미가 심리적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는 가장 큰 것은 젊음이 아니라 의미 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삶에 현실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책임을 맡을 때,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할 때, 당신의 행동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람의 형태를 빚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는 것. 그 작고 단련된 순간들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길이 조용히 펼쳐집니다. 그러니 당신의 소명이 당신을 찾아오길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은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눈앞에 있는 일을 정성과 의도를 다해 하세요. 그렇게 혼란은 명료함으로, 직업은 소명으로 바뀝니다. 결국 목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딛고선 바로 그 땅에서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네 번째 가르침, 부가 아닌 강인한 인격을 쌓으세요.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돈, 지위, 인정을 조출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 가장 좋은 차를 타는 사람, 가장 큰 부를 가진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성공이나 경제적 안정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부는 당신이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이 어떤 사람이냐로 측정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특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격이야말로 유일한 진정한 부라고 믿었습니다. 돈, 권력, 직함 등 다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남는 것은 당신의 진실성뿐입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재산을 잃을 수도,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인한 인격을 쌓아왔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라. 세상은 자신이 무엇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약속을 지키고 의지할 수 있으며 힘들 때조차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원칙들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을 잊고 있을까요? 특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강인한 인격을 쌓는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당신을 주목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인정을 구해서가 아니라 진정성에는 거짓된 가면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성취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공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인격을 쌓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직함은 언젠가 빛이 바래지만 당신의 인격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굳건히 서고 어려울 때 옳은 일을 하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답이 그렇다라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5번째 가르침, 성장을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 빠른 해결책, 신속한 성공. 마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야 하고 이미 산 정상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성장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목표를 달성했거나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며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으로 이끈 힘든 노력, 실패, 그리고 수많은 작은 발걸음들을요.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불확실함과 기다림, 그리고 실수를 겪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것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형태의 성장이든 그것은 느리고 꾸준한 과정이며 우리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과정을 서두르고 단계를 건너뛰려는 압박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 불확실함, 좌절, 그리고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것들 없이는 기초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 2장을 다른 사람의 20장과 비교합니다. 경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사람을 보며 나는 왜 아직 저기까지 가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사람의 여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저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장은 아직 쓰여지고 있으며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이미 완성된 이야기와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만의 시간 속에서 펼쳐질 것이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두르는 대신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을 끌어안으세요. 비록 그곳이 불확실하게 느껴질지라도 바로 그곳이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걸음이 확실하지 않을 때조차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요. 시간과 인내, 그리고 끈기가 있다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표를 좇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러면 마침내 성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얻어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여섯 번째 가르침. 결과만이 아닌 과정을 즐기세요. 우리는 행복이 늘 저 멀리 앞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좇으며 승진이든 완벽한 몸매든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든 그 이정표에 도달하면 마침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만약 과정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결과에서도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찾아온 성공은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충만함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목적지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정 그 자체에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여정이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의 많은 부분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보상만 바라보며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순간이 우리를 형성하는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고군분투, 힘든 노력, 불확실함. 이것들이야말로 실제로 힘과 회복력을 길러주는 것들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며 그들의 행복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이 알았던 것은 충만함은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를 달리면서도 그곳까지 이끈 발걸음들에 결코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쏟는 노력의 모든 순간, 모든 에너지는 교훈이자 성장의 기회입니다. 목적지에만 집중하는 대신 되어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기 시작할 때 인생은 끝없는 추격전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야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정을 보상으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끊임없는 성취의 압박에서 벗어나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완벽한 순간이나 다음 이정표를 기다리지 않고도 지금 여기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느끼기 위해 성공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이며 그 날 것 그대로의 불완전한 과정이야말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의 결과에 조급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21번 고르고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정이라는 것을요. 일곱 번째 가르침. 당신의 삶에 책임을 지세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다리기만 하면 누군가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지만 인생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올 내면의 힘을 깨우게 됩니다. 좋든 나쁘든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생각이지만 남을 탓하고 지름길을 찾기 좋아하는 세상에서 이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공을 던질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고 계획은 무너질 것이며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당신의 반응입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닥치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의 힘이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에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이 외부의 무언가를 탓했나요? 직장, 환경, 혹은 다른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반응과 결정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것의 핵심입니다. 어려움을 부정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으며 당신은 그 실수를 반복할 운명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 어떤 일을 겪었든 매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감은 짐이 아닙니다. 자유로 향하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문제에 대해 세상을 탓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든 변화하고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책임감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선택, 실수, 그리고 승리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나오는 조용한 힘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세요. 일단 그렇게 하면 당신이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8번째 가르침. 당신의 건강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종종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을 듣지만 실제로 얼마나 자주 건강을 그렇게 대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일, 관계, 목표 등 다른 것들에 먼저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견고한 기초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당신의 몸은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당신의 정신을 실어 나르는 운송 수단입니다. 만약 몸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의 모든 생각과 야망, 그리고 행동을 담고 있는 바로 그 근간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병들고 지친 몸은 단지 신체적인 느낌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과 에너지, 그리고 명료하게 생각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점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피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신체적 단련은 정신적 강인함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운동하거나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종종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당신의 힘은 외부의 사건이 아닌 오직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노라. 하지만 그 마음은 바로 우리의 몸에 깃들어 있습니다. 만약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소홀히 방치된다면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단순히 정신을 정복하는 데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육체를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운동, 수면, 그리고 식단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운동을 할 때 당신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명료함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분을 개선하게 됩니다. 잠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바로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치유되고
마음은 하루 동안의 일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섭취하는 음식은 단순히 연료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당신의 몸을 신전처럼 여기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면 다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몸을 방치하는 것은 금이 간 토대 위에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훌륭해도 그 집은 결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당신이 되는 과정은 당신의 몸을 존중하고 삶의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몸을 가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체가 건강할 때 우리는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차분하게 반응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몸을 가장 믿음직한 동맹군처럼 여기고 돌보십시오. 영양을 공급하고 움직이게 하고 필요한 휴식을 주세요. 몸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거나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당신에게 어떤 시련을 던지든 명료함과 힘, 그리고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번째 가르침, 내보다 아니오라고 더 많이 말하십시오. 혹시 너무 많은 약속과 의무, 그리고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들 속에서 압도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도움이 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 모든 것에 내라고 답하는 습관에 쉽게 빠져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모든 것에 내라고 답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당신의 목표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일에 쓰는 1분 1초는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많은 약속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댑니다. 스토아학파, 특히 세네카는 우리의 시간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술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세월을 헛된 것을 좇으며 낭비하기 쉬운지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그저 순간의 옳은 선택처럼 보여서 내라고 답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실은 당신의 더 깊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예라는 대답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당신의 삶을 어지럽히는 또 하나의 발걸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수선함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방해 요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한 힘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을 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당신의 시간을 소중한 자원처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무언가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평화와 집중력, 그리고 성장에 내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을 무례하거나 불친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의도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소음이 자신의 길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들에 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삶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찼던 방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당신이 숨쉬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가치나 목표와 맞지 않는 일에 내라고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모든 아니오는 자신을 존중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거절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며, 친구여,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10번째 가르침, 인내심을 기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앞서 나가는 것을 볼 때
내 삶은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자신의 발전을 보며 마치 무언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제자리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일이 원하는 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을 때 당황하고 맙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성장의 열쇠가 서두르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만드는데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열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과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인내의 본질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을 계속한다면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이라는 조용한 믿음입니다. 인내는 자신의 길이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며 좋은 것은 결코 서둘러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라는 말로 이 진리를 아름답게 포착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인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진정한 보상은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묵묵히 견디며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는 과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라날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가 익었을 때 그것이 달콤한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표, 꿈, 그리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시간과 연습, 그리고 끈기를 요구합니다. 숙련의 경지에 이르는 지름길은 없으며 단단한 기초를 쌓는 단계를 건너뛸 방법도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경력을 쌓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든 그 결과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느리고 꾸준한 과정입니다. 진정한 당신이 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내와 성장의 여정입니다.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 느끼는 조바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패의 신호로 여기기보다 당신이 배우고 진화하며 노력하고 있는 성공을 위해 더 잘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니 다음에 초조하거나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것들은 천천히 자라난다는 것을요.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당신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지금 쏟는 노력과 조용한 인내는 결국 보상받을 것입니다. 오늘 심고 있는 씨앗이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라고 믿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목적지만큼이나 여정 또한 중요합니다.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신뢰하고 당신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11번째 가르침. 방해 요소를 피하십시오. 오늘날 세상에는 어디에나 방해 요소가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알림, 끝없이 스크롤하게 되는 소셜미디어, 심지어 당신의 관심을 요구하는 세상의 소음까지. 마치 무언가가 항상 당신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과 목표로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단절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집중해야 할 것에서 눈을 돌릴 때마다 당신은 삶의 한 조각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진실은 주의 산만이 우리 시간의 가장 큰 도둑 중 하나이며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점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는 없었지만 잡담이나 여론, 한가한 수다와 같은 그들만의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중력을 보호하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쉽게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여정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확인하는 모든 알림, 피드를 훑어보는 모든 스크롤, 당신의 더 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에 쓰는 모든 순간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주변의 소음에 계속해서 주의를 빼앗긴다면 진정한 당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되는 것, 당신의 최고의 모습이 되는 것은 집중과 훈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당신의 주의력과 에너지를 훔쳐가는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화폐처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방해의 시대에 마음 챙김과 의도성을 실천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의 집중력을 지키십시오. 당신을 끌어당기는 모든 것에 의해 주의력이 흩어지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잠재력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주의력이 흐트러지는 것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의 주의력은 가장 가치 있는 화폐라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만들어갈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2번째 가르침.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인생은 종종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던져주는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좌우할 수 없으며,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날씨가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휘둘리다 보면 우리는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 애쓰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평화의 열쇠는 하나의 단순한 진실에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원칙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하라는 강력한 규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마음가짐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들과 싸우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당신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것, 즉 당신의 행동, 생각, 선택에 집중하십시오. 이것들은 당신이 관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좌절과 불안만을 가져오는 것들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훨씬 적은 스트레스와 훨씬 더 큰 명료함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라는 말로 이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판도를 바꾸는 생각입니다. 종종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르게 반응했다면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화가 났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삶의 도전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다스리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당신의 통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삶의 도전은 계속해서 찾아오겠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어떻게 마주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현재 존재하며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의 평화를 어지럽힐 힘을 갖지 못합니다. 대신 당신은 굳건히 서서 집중하며 어떤 일이 닥쳐오든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힘과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13번째 가르침.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모두는 기운이 빠지고 압도당하며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상황, 심지어 우리 자신의 나쁜 습관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는지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적인 공간은 신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계라는 개념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는 벽이나 장벽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계는 벽이 아니라 필터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필요하고 건강한 것만이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당신의 공간, 정신 건강, 그리고 안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알 만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자신과 타인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가혹하거나 불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는 말로 경계의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경계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자기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평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외부의 혼란이 내면의 평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가 명확할 때 당신은 불필요한 드라마나 방해 요소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과도한 약속, 과도한 노력, 과도한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왜 자신의 시간, 공간 또는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은 의문 없이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지, 왜 또 다른 책임을 맡을 수 없는지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는 자기 존중의 조용한 선언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되며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한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을 존중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할 때 당신은 성장이 일어나는 공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온전한 자신이 되고 재충전하며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경계는 단지 무언가를 막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번성하고 성장하며 의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안에 당신 자신을 머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4번째 가르침. 당신의 평판을 소중히 하십시오. 성공이란 당신이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소유하며
그것에 대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진정한 성공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것, 바로 당신의 평판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의 평판은 한 번의 큰 순간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들,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 그리고 당신이 지키는 약속 속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입니다. 당신이 진실되게 행동할 때마다, 당신의 말을 지킬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인격이라는 토대에 벽돌 한 장을 더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번의 깨진 약속, 한 번의 부정직한 행동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평판은 연약하며 그것은 거창한 몸짓이나 요란한 선언이 아닌 침묵 속에서 당신이 쌓거나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부나 명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일관성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그들이 자신의 말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조용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인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인격이야말로 당신의 평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조차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네카는 인격이 운명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인격, 즉 당신 존재의 바로 그 핵심이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국 어디에 도달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되게 행동하고 당신의 말에 충실하다면 앞으로의 길은 명확해집니다. 반면에 당신의 인격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고 부정직이나 깨진 약속에 대해 변명한다면 당신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헝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작은 행동이 중요합니다. 칼융 또한 자기인식의 힘과 우리 내면의 진실성이 어떻게 외부의 삶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진실되게 살고 당신의 가치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이 내면의 일치는 밖으로 뿜어져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형성합니다. 진실성은 힘이지만 과시할 필요가 없는 힘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조용한 강인함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말합니다. 당신의 평판은 작고 조용한 순간들, 당신이 지키는 약속, 당신이 보여주는 친절, 그리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유지하는 진실성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말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하십시오. 결국 당신의 평판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15번째 가르침. 여정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힘든 현실에 파묻혀 오늘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더 큰 그림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삶이 더 쉽고 더 편안하며 더 확실해지는 지점으로 시간을 빨리 감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불편한 순간들,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그 힘든 시간들이야말로 언젠가 당신이 감사하며 돌아보게 될 바로 그 순간들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미래의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들을 통해 당신이 가장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요.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당신을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사가 단지 좋은 일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당신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현명하게 말했듯이 장애물이 곧 길이다. 당신이 바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좌절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모든 고난은 회복 탄력성, 인내, 그리고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힘은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순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선택할 기회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좌절, 두려움, 실망에 굴복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스토아적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전이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미래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당신은 가장 위대한 교훈이 가장 힘든 교훈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던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 성공의 기초를 쌓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목적지뿐만 아니라 여정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쉽고 어려운 모든 교훈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발걸음, 모든 고난, 그리고 모든 승리가 당신을 비범한 사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여정이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여정은 단지 목적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각각의 도전, 각각의 교훈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끌어안으십시오. 장애물과 시련, 그리고 좌절은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길,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스토익 저널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화면에 보이는 추천 영상도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여정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